예, 저는 인산서원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체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인산서원 종합정비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관련 법규, 지역사회 반응, 서원 활용 사례, 해외 서원 제도,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종합정비에 있어서 설정한 목적은 위와 같습니다. 일단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유교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학문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고 향초 내 자치 운영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학계 정설이기도 한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요. 과거 아산 지역에는 몇 개의 서원이 있었지만은 현재 서원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복원된 서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추어 보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 지역에 적어도 서원을 하나 이상은 복원해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산서원은 1610년에 아산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서원이고요. 호서 지역에서 최초로 오연을 배양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인물로는 홍가심, 박지계, 기중, 이덕민 등 아산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 배양이 되었는데 1871년에 회철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1일자로 인산서원 터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다기보다는 이 지역이 이곳이 우리 지역에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에는 근데 이제 서원 이외에 향교는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향교를 중심으로 유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원과 향교는 전통사회에서 역할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생 시기도 다르고요. 설립 주체도 향교가 국가인 데 비해서 서원은 민간이고요. 그리고 제향 대상도 향교가 공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성현을 모시는 데 비해서 서원은 주로 그 지역 조선이나 그 지역의 선현을 제사를 하고요. 설립 장소도 향교가 이제 9년의 소재지인 데 비해서 서원은 그런 그 지역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공간 구성에서 나타나는데요. 서원은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건물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서원의 역사적 배경, 성격, 특징, 가치 등을 연구해서 진정성과 역사성을 복원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조명을 해서 현재적인 맥락에서 종합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가치와 논리를 찾고 그리고 재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산은 주시하다시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정체성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확인과 새로운 구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산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산서원 종합정비를 통해서 문화유산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활용에 따른 시설 투자, 보수, 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은 지금 이거는 이제 이게 다음 지도인데요. 다음 지도에서 이 지역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것이
염치업 행정 염치업 사무소고요. 그리고 이곳이 서원리 일대입니다. 이쪽 부분을 항공사진으로 찍은 걸 보면은 이 마을이 있고 지금 우묵한 여기가 인산서원 터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데 있어서 각 분야별 연구 그리고 전문가 자문 타 지역 사례 수집을 통해서 이제 바람직한 기본 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문화유산의 특성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요. 해당 문화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중장기 정비 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물론 단기적인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단기적인 것도 포함을 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문화재기본계획과 같은 관련 법규들을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정비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 전문가, 아산 시민 그리고 주변 지역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조례도 있고 중앙법도 있고 그리고 아산시 조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하고 그리고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그리고 행정절차법이 3개만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이 각 법규들이 문화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절하게 수립하지 않으면은 계획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반응이랄까요? 지역사회 현황을 간단하게 좀 보고 드리면은 일단 인산성과 관련해서는 인산성 보건추진협의회가 2022년 1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이 복추협이라고 부르는데 복추협이 설립된 그런 배경에는 인산서원이라는 아산시에서 중요한 그런 문화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생각해 나갈까 근본부터 검토를 해보고 가장 바람직하게 이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끌어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자문회의도 하면서 제가 지금 책자에는 좀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을 해뒀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논의됐고 이거를 좀 더 정비를 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원 복원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서원이라든가 전통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국의 서원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900개 이상의 서원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또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산서원을 복원하고자 한다면은 적절하게 왜 복원을 해야 될지 그게 아산이라는 지역, 한국, 나아가서 인류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해답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 방식과 규모에 대한 의견인데요. 인산서원지에 대해서 가보신 분들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 형태를 보고 이게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원하는 방식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역에 복원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복원을 할지 제3의 방식으로 할지 타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이런 복원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방향을 가져야 될지, 특별히 문화재 지정을 따로 지금 향토문화유산 지정 이외에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원 후 활용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연구단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의견이 많이 모일수록 더 좋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과 복원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아산 시민이 주도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운영을 해 나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급적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과 주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 의견들을 수합을 해서 이야기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이런 여기에서 논의된 이런 것들을 제안 형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서원 주변 지역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은 지금 서원 1, 2의 주민등록 현황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인구 중에 많은 비율이 농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산서원 터를 보면은 지금 회철된 지가 150년 이상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초석이라든가 터는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략적인 그 위치도,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를 특정을 할 수 있고 대략적인 범위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와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건 아마 이 지역 주민들이 인산서원지에 대해서 신성한 느낌을 가지고 크게 훼손을 하지 않고 보존한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기에는 이런 거는 기우일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그 서원을 복원한다든지 그 주변에 이건을 한다든지 그 주변에 복원을 한다고 하면은 교육문화시설을 설립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 주민이 앞장서서 이런 복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기회를 좀 더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몇 개 서원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충청남도에 있는 서원에 대해서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문헌서원을 지난번에 다녀왔을 때 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문헌서원은 1574년에 창건됐고 1969년에 현재 위치에 복원이 됐습니다. 이건 2013년에 이제 현재 모습으로 재정비가 됐고요. 문헌서원은 부대 시설로 지금 이게 문헌 전통 호텔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개 다가 입구에 있습니다. 문헌 전통 호텔이 들어가다가 왼쪽 편에 있고요. 지금 현재 2023년 9월 11일 완공 예정으로 그 명상원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꽤 넓은 터에다가 큰 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헌서원은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복원을 했고, 그리고 관광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운영 자체는 이제 그 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현서원은 1581년에 창건해서 1976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 중현서원은 유교문화유산 뭐 이런 그 지역민 관심사 주제로 토크, 인성교실 등 프로그램을 문화재청과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운영은 그 사단법인 중현서원이 공익법인으로 등록해서 관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공익법인으로 등록하면은 이제 그 사업을,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 기부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그 운영 형태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현서원은 이제 회원을 50명 내외로 구성해서 향사 및 회의 참가 의무를 지고 그 서원에 대한 기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재정은 기본재산, 그 중현서원은 사익서원이라서 이 사익재산 중에 사익재산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좀 향교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 문중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서원 몫으로 남은 게 그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익서원 중에서 일부 그 토지와 건물을 사익재산 중에서 지금 서원 몫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그 국고보조금, 회비 찬조금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현서원의 운영 주체는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이건 중현서원 모습이고요. 이건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정각 실습, 그리고 그 박약당 인성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원은 아시다시피 그 중국에서 유래해서 조선 중기에 중국을 모델로 해서 조선 각지에 건립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됐죠. 중국은 아직이랄까 한국보다 요건이 덜 돼서, 그러니까 전통과 시스템, 역사 면에서 한국이 중국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먼저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중국의 전통서원으로 꼽을 때 뭐 그 4대 서원을 꼽는데요. 뭐 이 서원들도 사실은 중건이 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한국의 서원들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국과 중국의 그 서원이 보이는 차이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걸로 본 거는 근대 교육 제도가 서구로부터 도입될 때 중국 그 전통 서원의 그런 건물들을 이용을 해서 근대 교육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도 따라서 전통 과목과 그리고 서구식 과목들을 혼재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들이 그 뭐 시대를 크게 격하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문화혁명기에 서원 파괴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 문화대혁명은 이제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원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뭐 20세기 후반에 그 영국령이었던 홍콩에서 홍콩 중문대학은 3개 서원의 연합으로 출발을 하죠. 지금도
서원대학이라는 면에서 홍콩 중문대학은 많은 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서원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21세기가 되면서 중국 본토에서는 서원 제도를 그 대학에 도입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서 여러 대학에서 서원제를 대학 교육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을 중국에서는 대학의 체계가 예를 들어서 북경대학, 무슨 서원, 무슨 학부 이렇게 해서 단과대학을 서원으로 이름을 붙이는 그런 방식의 서원제도를 대학에 2000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이런 그 서원제를 대학 교육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서원제를 대학에 도입하게 된 그런 배경은 그 중국의 대학들이 학문 추구보다는 지나치게 실리 추구, 공학적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전하는 경도되는 이제 그런 그 방향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문 추구의 정신이 사라진 대학의 모델로 서원을 활용을 하고 전통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서원을 소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대학의 서원을 도입한 그런 예들을 보면은 2000년에 그 절강대학의 대학 서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푸단대학에 한꺼번에 4개 단과대학에 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단과대학이 들어서고요. 그럼 쭉쭉쭉 해가지고 한 해에 2014년과 2017년에는 한 해에 28개의 대학 서원이 설치될 정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37개 대학 서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런 통계 자료를 뽑지 못해서 2017년 논문에서 뽑은 건데 2018년, 2019년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서원들이 설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1대1로 서원, 단과대학입니다. 2021년에 란위안 서원이 설립이 되죠. 란위안 서원은 이거는 그 여성학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단과대학입니다. 이렇게 서원이 적극적으로 대학에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서원을 활용하는 그 방식하고 현황은 추가로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홍콩 중문대학의 연합서원인데 이거는 사실 그 조감도입니다. 계획도인데 아마 이대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19년에 그 심천대학에서 정의서원을 개원하는 그런 개원식 장면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무리는 그 약간 요약을 했는데요. 인산서원 종합정비계획에서 일단 그 초기 단계에서 이 정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서원의 종합정비에서 우선순위는 원형을 유지해서 복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도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복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안들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의 본질적인 가치인 재향, 학문,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전통문화 교육과 체험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식자들이 학문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서원 인근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나중에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 지속적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을 해야 됩니다. 그 복원 과정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민간 설립이라는 서원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해서 민간 주도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을 해야 됩니다. 지역의 교육기관 특히 대학과 연계해서 서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점을 주는 학과와 연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요한 6, 7년간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비교과 활성화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에서도 비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과 점수를 마치 학점처럼 책정을 해두고 그리고 그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졸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원이 이런 대학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